공통 수학 1. 구강 여러 가지 방정식. 자, 공통수학 1. 고차 방정식에 이어서 뭐 특별한 고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좀 유명한 유명한 허근인데요. 요거는 좀 너무 워낙에 좀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학습이 좀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유리한 특별한 복소 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앞단원이랑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연관 고리가 크진 않지만 단독 출제될 수도 있고요. 또 원체 좀 예전 교육과정에서부터 유명했던 녀석도 악당들, 빌런들이었어가지고 알아야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맞불 진영 익힘 5번을 지점으로 해서 잘랐는데요. 자, 특별한 고차근, 특별한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한 고차 방정식 이름하여 이제 오메가라고 해요. 오메가. 근데 오메가의 정체에 대해서 좀 두 종류가 있는데, 오메가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볼 테니까 필기 잘 하세요. 첫 번째로 3차 방정식인데, 3차 방정식 여기 쓰냐? x 3제곱 이꼴 1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다 할게요.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 나옵니다. 3개. 허근 포함해서 차수와 근의 개수는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인수분해를 좀 해보면 1은 1의 3제곱 볼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당연하죠. 그럼 이쪽에서 인수분해가, 여기는 이제 x는 1이라는 근이 나왔는데, 그죠? 이쪽에서 어때요? 근이 안 나오죠. 인수분해도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판별식을 내가 슬쩍 써봤더니 b제곱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이 나오네, 그지? 허근 나오잖아. 음수니까 허근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실근 쪽에 관심이 없고요, 요 허근 쪽에 지금 관심이 많아요. 또 요 허근 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은 크게 봤을 때는 이 3차 방정식의 근인데, 이 3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 요 2차 방정식, 요 허근을 갖는 요 2차 방정식이 x고요. 이 2차 방정식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합니다. 한근을 오메가, W라고 적고요. 오메가라고 적으면 돼요. 오메가. 오케이? 그럼 나머지 한근은 뭐가 되겠어, 얘들아? 당연히 얘가 실계수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혈내근을 근으로 가져야죠. 그죠? 오메가 바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 여기서부터.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하잖아, 이 오메가가 어떤 근인지. 그래서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실제로 근의 공식을 쓸 겁니다. 근을 구할게요.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아까 판별식이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 i 뽑아내면은 루트 3 i가 되겠죠. 네, 이렇게 근이 나와요. 이 근도 좀 기억하세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주는 문제도 있어요, 가끔은. 자, 실수부가 마이너스 1이고, 실수부가 마이너스 1이고요. 허수부가 루트 3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기억하세요.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이걸 좀 외우고 있다가, 그지? 이런 어떤 복소근 또 허근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얘를 우리는 오메가로 불러. 또는 하나가 오메가면요, 플러스가 오메가면 마이너스는 이제 오메가 바가 되겠지, 그지? 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 마이너스를 오메가로 해도 괜찮고, 요 가운데 연산을 플러스를 오메가로 해도 성질은 일치합니다. 그러면 이 오메가에 대한 성질을 한번 제가 차근차근히 뽑을게요. 첫 번째,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반이니까 첫 번째로 뭐가 돼야 돼? 두 근의 합,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되겠지. 또 두 근의 곱,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 얼마가 되는 거야? 당연히 1이 돼야죠.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근계수에서. 두 번째, 그죠? 열자법에서 이 오메가가 이 녀석의 근이지, 그지? 그러니까 오메가를 대입하면 0이 돼야죠. 열자법입니다.
0이 돼야죠. 근데 얘만 되는 게 아니라요. 그죠? 오메가 바도 마찬가지야. 오메가 바도 근이기 때문에 뭐 이건 뭐 두 번 적을 필요 없지만 얘도 0입니다. 그죠? 또 크게 말하면 이제 오메가라는 건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1하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나왔잖아. 이거의 근이기도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죠. 오메가 3제곱은 1입니다. 얘도 열자법이죠. 됐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근이 나오는데 얘가 여기서 파생되는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파생되는 성질들이 되게 많아요. 이용 가치들이 높아 이게.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내가 쭉쭉 뽑아볼게요. 뭐 써봐야 돼 여러분들도.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정도 기본 준비물을 가지고 막 써야 되는데, 첫 번째로 오메가 3제곱이 1이잖아.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 3제곱 1대 3제곱해서 1 되는 거. 여튼 특별한 복수근 같은 경우는 거듭제곱을 몇 번 해가지고 그 1이 나오냐가 되게 중요하거든.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좀 내가 좀 문제를 좀 만들어 보면은, 네, 이야기를 좀 해보면, 잘 봐. 여기에다가 오메가에다가 오메가를 곱해봐. 오메가 양변에. 그럼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가 되겠지. 또 오메가를 곱하면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이 될 거야. 또 오메가를 곱하면 오메가 6제곱은 오메가 3제곱인데, 오메가 3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6제곱도 1 되겠지. 계속 해보는 거야. 오메가 7제곱은 여기다 오메가를 양변에 오메가를 곱하면은 오메가가 되고, 오메가 8제곱은 오메가 제곱이 되고, 오메가 9제곱은 오메가 3제곱인데 오메가 3제곱이 1이니까 보여요? 봐야 돼. 주기성이 3이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오메가 1이 있고 오메가 제곱이 있고 오메가 3제곱이 있는데, 그지? 오메가 1제곱, 그러니까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1제곱이 되고, 5제곱은 2제곱이 되고, 6제곱은 3제곱이 돼서 1이 나오고, 그지? 맞죠? 그러니까 차수가 막 3개씩 빠져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죠? 얘를 정리를 하면은 오메가 3의 n제곱은 얼마 되는 거야? 1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오메가에 대해서 요 지수가 3배수 있는 것들 있지? 그죠? 다 1이야. 이거를 활용하면 뭐 많은 얘기 할 수 있죠. 오메가 3n 플러스 1 지수가 3배수는 아닌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돼버리면 지수 법칙에서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럼 얘는 1이니까 아 오메가 1제곱이랑 똑같구나. 그지? 또 오메가 3n 플러스 2제곱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오메가 제곱이 되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모든 차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차수가 나오든지 간에, 그죠? 뭐 3배수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든 2든 간에, 그죠? 다 차수를 1이거나 1차식이거나, 그지? 오메가 제곱으로 내릴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근데 또 오메가 제곱은 이런 성질도 있어. 여기 봐봐, 얘들아. 필요하다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 0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필요하다면 모양은 이쁘지 않지만 마이너스 오메가 1로 바꿔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차수를 1차식 1차식으로 다 내릴 수가 있어. 그래서 오메가의 성질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지금 어떤 숫자를 떠올려야 되면 오메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숫자를 떠올려야 줘야 되냐면은 이게 이 복소수 세계에서 넘버 3예요. 이 3이라는 숫자랑 상당히 밀접해 얘들아. 그러니까 대충 3번 이 녀석은 넘버 3, 그지? 넘버 3 복소수 세계에서의 넘버 3 뭐야? 오메가를 기억해야 되는 게 이 3이라는 거 3개씩 묶었을 때, 그죠? 어떤 일들이 항상 스토리가 발생하거든. 3개씩 묶었을 때. 그러니까 처음 보는 오메가 문제가 나왔는데, 그죠? 오메가 같아. 근데 문제 처음 봐. 뭐 풀어본 유형이 경험치가 없어. 그때는 습관적으로 좀 3개씩 묶어보는 훈련을 좀 해야 돼 여러분들이. 잘 봐. 또 이런 것도 있어. 그냥 막 하는 거야 내가. 그냥 얘들아 봐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이지. 또 근계수에서 아까 이게 마이너스 1이었잖아. 여기서 내가 뽑아냈잖아. 오메가 바라는 기호가 참 쓰기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오메가 바를 오메가 분의 1로 바꿀 수도 있잖아. 또는 여기서 오메가 바를,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로 볼 수도 있고. 근데 방금 마이너스 1 빼기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이기도 했죠. 그죠?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오메가 바 같은 경우도 너네들 원한다면, 그죠? 오메가 분의 1로 바꿔도 괜찮고 오메가 제곱으로 바꿔도 괜찮고, 그죠? 이런 식으로 오메가 바 또한 우리는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넘버 3다.
알았지? 이게 오메가의 기본적인 성질이라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일단은 내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 오메가 쪽에서 우리가 꼭 알아줘야 되는 성질이 뭐 있냐면, 내가 볼 땐 이거야. 첫 번째 3제곱을 했더니 1이 나오더라. 두 번째 이거, 이 방정식, 2차 방정식 꼭 기억해 줘야 돼. 이거 x제곱도 개수가 111이야. 개수가 111입니다. 알았지? 개수가 111은 이거는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이런 복수수가 나왔을 때 넘버 3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꼭 상기를 해줘야 돼. 아, 뭐가 3개씩 묶으면 어떤 뭐가 일이 발생하는구나. 또 요것도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뭐 이런 내가 빨간색 선 5개의 성질들은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이거 딱 보자마자 나와줘야 되는데, 그죠? 자, 됐죠?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면 끝내면 서운하지. 2탄이 있어. 아까 내가 2개 있다 그랬잖아. 오메가 친구가 하나 있어. 뭐 친구라기보다는 쌍둥이가 더 가깝다. 쌍둥이인데 오메가 닮았어요. 오메가 닮았습니다. 오메가랑 되게 유사해요. 하지만 오메가랑은 달라. 지금 시중 교육 과정에서는 이 녀석을 똑같이 오메가로 이제 읽으라고 하고 있는데, 좀 그렇긴 좀 서운하지 않나? 그지? 아니, 쌍둥이도 이름이 다른데 분명히 다른 녀석인데 왜 이름을 우리가 똑같이 불러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를 오메가 말고 뉴라고 합니다. 뉴. 뭐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다 뉴라고 불러요. V라고 쓰고 뉴라고 읽으면 돼요. V. W가 이제 로마자로 이제 오메가로 부르듯이, V는 실제로 이제 발음 기호가 뉴예요. NU예요. NU 발음 기호가. 뉴라고 적고 오메가 뉴라고 적고 V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달라요, 성격이. 그러니까 비슷해. 그러면 뭔지 알겠지? 눈치가 빠른 아이들은 알걸? 오메가가 3제곱이 1이었으면 오호, 그지? 그럼 뭐 친구 공식 하나 있잖아, 그죠? 아, 3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었나 보다. 당연하죠. 이것도 해야죠, 그죠? 그럼 얘도 오메가랑 접근 방식 똑같이 해서 제가 쭉 성질을 뽑아내 볼 테니까 보세요. 넘기면 0인데 요것도 좀 우아하게 이렇게 해주면 인수분해가 또 우리가 또 고급 기술이 있잖아. 이렇게 되지. 다르지? 이쪽에서는 근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여기 보자는 얘기지. 여기, 그지? 네, 우린 여기에 관심이 있어. 여기서도 내가 판별식을 써봤더니 또 음수네, 또 어긋나무네. 네, 오메가랑 되게 비슷하죠? 근데 오메가는 개수가 1이었는데 얘는 개수가 1-1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쪽에 대해서 내가 좀 관찰을 해보자 이거야. 그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했던 대로 근의 공식에서 근을 구해봤더니, 자, 이게 1이 나오고요. 실수부가 1입니다. 아까는 오메가는 실수부가 마이너스 1이었어요. 허수부는 똑같고, 거의 비슷하죠. 실수부가 1이고 허수부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되게 유사한데 부 하나 틀려요. 알았니? 얘를 뉴바라고 할게요. 나머지는 그대로 유도해 볼게요. 첫 번째, 근계수에서 뉴 더하기 뉴 반 얼마? 1이죠. 뉴 곱하기 뉴 반은 얼마? 1이지. 자, 두 개 성질 나왔죠? 어렵지 않죠? 또 이번에 열자법에서 요거의 근이 뉴이기 때문에 뉴의 제곱 마이너스 뉴 플러스 1은 얼마? 0. 그지? 뉴 반은 안 줄게요. 그죠? 또 이 녀석의 근이기도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뉴 3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네, 이런 성질들이 있네. 그러면 아까 얘들아 오메가는 몇 번? 복소수 3개의 번호 몇 번? 넘버 3라고 했죠. 넘버 3가 되는 이유가 있었죠. 3개씩 묶으면 뭔가 나왔어. 그죠? 네, 3개씩 묶으면 뭔가 나왔는데 얘는 몇 개씩 묶으면 뭐가 나오는지 확인 좀 해볼게. 봐봐. 뉴 1제곱이 있어요. 그죠? 뉴 제곱이 있고 뉴 3제곱, 뉴 4제곱, 뉴 5제곱, 뉴 6제곱, 뉴 7제곱, 뉴 8제곱 나가는데, 그죠? 여기에서 3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장면 제곱해주면 6제곱이 1이 나오죠. 이 1 되는 성질이 내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죠? 네, 얘가 1입니다. 이해가요? 그러면 뉴 7제곱은 여기에다가 내가 양변에 뉴를 곱해주면 얘가 뉴가 되지 않을까? 잘 봐. 얘는 그냥 뉴라고 할게. 얘는 그냥 뉴 제곱이 되는 거야. 얘는 뉴 3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그럼 뉴 4제곱은 얼마가 되겠어?
여기에다가 내가 양변에 뉴를 곱해주면 뉴 4제곱은 마이너스 U가 되죠. 뉴 5제곱은 얼마가 되겠어? 여기다가 뉴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뉴의 제곱이 되겠지. 얘는 1이 되겠지, 그지? 뭐 이런 식으로 7제곱부터는 다시 뉴가 되고. 봤어?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얘랑 얘랑 부호가 틀리고, 얘랑 얘랑 부호가 틀리고, 얘랑 얘랑 부호가 틀리고, 이제 얘랑 얘랑 똑같고. 아이고, 주기가 6이 나오네. 그죠? 예, 이거요. 뉴는요 넘버 6입니다. 기억해야죠. 기억해. 뉴는 이 바다 복수수에서 넘버 6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됐죠? 그러면 오메가에서 넘버 3였고 뉴는 넘버 6이었잖아. 그지? 내가 성질 안 한 거 공통성질 하나 말해줄게. 아까 넘버 3가 되는 이유는 3개씩 묶으면 좋은 일이 생겨. 나쁜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 풀기 유리한 조건이 생기는데요. 봐봐 얘들아. 오메가 3번이야. 3번. 오메가는 여기에서 오메가 3n 제곱 더하기 오메가 3n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오메가 3n 플러스 2를 했다고 친다면 얘는 1이고 얘는 오메가랑 똑같고 얘는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지? 차수에 관계없이 연속 차수 3개를 지금 더했잖아. 그치? 그랬더니 무조건 이렇게 나오잖아.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0 아닌가? 네. 오메가의 연속 차수 3개의 합은 무조건 0입니다. 알았죠? 추가적인 성질. 그럼 뉴 같은 경우는 혹시 얘는 넘버 6이니까 뉴의 성질을 좀 정리해보면 뉴의 6n 제곱은 1이에요. 주기가 6입니다. 얘는. 또 3은 아니에요. 3은 아닙니다. 이해갔어? 이해갔죠? 3n 제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뉴의 3n 제곱은 마이너스 1에 n제곱이에요. 이거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장난 못해. 그러니까 n이 짝수일 때 홀수에 나눠줘야 돼 우리가. 뭐 그렇게 쓰실 분은 써도 괜찮은데, 여튼 뉴는요 같은 방식으로 연속 차수 몇 개? 6개의 합은 0이에요. 뉴라고 판단했을 때 6개씩 묶어버리면 차수 상관없이 그냥 0이 돼버립니다. 또 그냥 6개씩 묶어봐. 처음 보는 유형이 나왔는데 잘 모르겠다 할 때는 6개씩 묶어보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기고요. 자, 하는 김에 비슷한 뉴 다 있어요. 네, 오메가랑 비슷한 쌍둥이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얘랑 좀 비교를 해보면 뉴 더하기 뉴 반은 1이고 뉴 곱하기 뉴 반은 1이고 뉴의 제곱 마이너스 뉴 플러스 1은 0이고, 그죠? 네, 뉴 6제곱이 1이고 이 정도. 그럼 뉴 말고 오메가 말고, 오메가는 넘버 3, 뉴는 넘버 6. 그러면 또 다른 번호 없나? 있어요. 너는 배웠어 이미. 넘버 4번 있어. i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i의 1제곱, i의 제곱, i의 3제곱, i의 4제곱, i의 5제곱을 하다 보면은 얘는 i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i고 얘는 1 나오고 얘는 i가 되잖아. 반복되거든 이게. 그리고 연속 차수 4개의 합을 더해버리면 0이 되거든. 그죠? 저 3번, 6번, 4번, 넘버 8번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넘버 8번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줄게. x가 루트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뭔 소리야. 잠깐만 지워. 루트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 자, 요렇게 생긴 게 있어. 요렇게 생긴 게 좀 봤을 겁니다. 복소수 앞에 단원에서 좀 본 적 있을 건데 이게 8번이에요. 루트 2가 있어야 돼요. 여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1 풀만 i 보이는 거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긴 했죠. 이거 나오면 뭐하라 그랬어?
무조건 실수화를 하던지 제곱부터 하라 그랬죠. 네, 제곱부터 하랬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거 8번의 성질을 물어보면 반칙이라서 요즘에는 깊게 안 물어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 그냥 이거는 그냥 제곱을 한번 해볼까? 아니 제곱을 보통 제곱 많이 하죠. 제곱 많이 하면 기분 좋은 일이 생깁니다. 또는 실수화 해더라도 기분 좋은 일이 좀 생겨요. 어쩌다 얘도 8제곱하면 1이 나와요. 8제곱하면 1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복수수. 그래서 뭐 12번도 있고 있는데 일단 뭐 4가지 정도만. 지금 주인공은 몇 번이야 우리? 3하고 6번 그지? 예, 요거 2가지였죠. 요 2가지 용도로만 제가 지금 설명을 해보고, 자 여기 있는 문제랑 좀 추가적으로 몇 문제에서 뽑아봤거든요. 그 문제 한번 풀어보고 오메가는 성질을 마무리할게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제일 먼저 오메가인지 뉴인지 구별해야 돼. 아주 자연스럽게 오메가 문제를 뉴 문제를 오메가처럼 주는 경우가 있거든. 알았지? 구별해야 돼. 자 문제 보세요. 오메가 3제곱 x 3제곱이 1이지 1이지 그죠? 1이야? 마이너스 1 아니야? 오메가구나. 그지? 그럼 오메가 하면 막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돼? 자 이거 0이 되는 근이고, 이게 오메가 바고, 또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 뭐 당연히 알아줘야 되고, 그죠? 연속 차수 3개의 합은 0이 되고, 오메가의 3제곱은 1이고 뭐 등등등등등. 그지? 그래서 차수가 높은 문제에서 되게 우리가 위력을 발휘하거든. 그지? 아니 오메가 100제곱을 물어봤어. 이거 안 무섭다니까. 오메가 시리즈는요 차수가 높은 거 너무 좋아요. 자 100제곱 오메가 3제곱이 1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얘들아? 3으로 나눈 나머지만 보면 돼. 그럼 100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제곱 아닌가? 이거지 그지? 그죠? 동분해. 맞죠? 그럼 오메가 분해. 여기 이 식을 잘 써야 돼. 이 식을 보였어?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얼마야?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잖아. 마이너스 오메가구나. 얼마? 그럼 마이너스 1 되겠지. 뭐 이렇게. 2번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 분의 1. 자 요것도 간단히 해볼까요? 통발할 필요도 없네. 야 이거 봐봐. 이거 이런 거 우리 비슷한 거 많이 했었죠. 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었죠. 그죠? 양변 오메가로 나눠버리면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얼마? 0이죠?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죠? 요거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얘는 뭐겠어? 바가 이렇게 있죠? 뭐긴 뭐야? 여기다 켤레 치어있네. 그지? 켤레를 싹 치워버렸잖아. 그지?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분의 1은 마이너스 1이겠지? 호수 없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럼 마이너스 2겠네. 이때 문제가 왜 나와? 그죠? 다음 3번. 자 1 더하기 오메가. 차수가 높을수록 좋아. 대신 오메가인데 뉴인지는 구별하세요.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죠? 자 오메가예요. 오메가 3배수 다 빼버리세요. 3배수 1 더하기 오메가의 3배수 16은 1만 남죠. 얘는 2만 남죠. 이런 식으로 2가 남고 얘는 1이 남죠. 근데 뭐라고? 이렇게 쓰는 거라니까. 이 성질을 제일 많이 써 얘들아. 이 성질. 그죠? 그 오메가 제곱은 1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잖아 이거. 그죠? 또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아니야?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1이고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지? 너무 쉽죠? 다음 좀 뭐 어려운 거 있나요? 그죠? 뭐 476에 요거 이거 해볼까? 476에 1번에 막 풀어볼게. 내가 풀었다고 너네들 풀지 말라는 거 아니야. 풀어봐야 돼. 오메가. 자 476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이거 오메가입니까 뉴입니까? 자 개수가 1이죠. 이거 오메가입니다. 그럼 오메가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돼야 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고 맞죠? 이런 거 떠올라야 돼. 오메가 3제곱은 1이고 그러면 자 이렇게 보는 거야. 연속 차수의 합이죠. 몇 개?
16개입니다. 이거 좀 1부터 여기 1이야. 16개죠? 그럼 이렇게 보면 되지. 연속 차수 오메가는 연속 차수 몇 개? 3 합이 0이라고. 차수에 관계없이. 그럼 주위에 숫자 3개씩 묶으면 되지 않을까? 3개씩 묶으면? 그럼 여기까지 다 사라지겠다. 여기 15개니까, 그지? 답은 그냥 1이지, 그지? 이렇게 하는 거야. 뭐, 478의 1번 문제. 자, 오메가입니까? 뉴입니까? 지금 오메가만 나와 있는데, 뉴도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자, 이렇게 나왔죠, 이거. 이거 10번 하래. 그죠? 패턴이 있다는 얘기예요, 10번 정도는. 그죠? 자, 오메가 근이니까, 그지? 자, 여러가지 풀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거 3개씩 묶어보는 거, 요거 계산해도 괜찮아. 시키는 대로 10번 하는 것도 괜찮아. 봐봐. 일단 오메가가 근이니까 이거 집어넣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 0이지.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얼마? 마이너스 1이지. 여기서 가만히 있지 말고요. 우리가 배운 그 있잖아. 그 공식 있잖아. 양변 제곱해. 그럼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네. 또 오메가 3제곱 더하기 오메가 3제곱 분의 1은 300 공식도 있지만 오메가 3제곱은 1이니까 그냥 2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분의 1 또 계산해야 돼. 왜 그래야 되는 건데? 이거 똑같은 거잖아. 이거 두 개.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이거랑 이게 계속 3개짜리 반복되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고 2면 4제곱은 마이너스 1, 5제곱은 마이너스 1, 6제곱은 2. 이렇게, 그지? 그러면 항이 10개잖아. 이제 사이클이 3개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가 이렇게 세 쌍이 나오고 맨 마지막 거 얘는 얘랑 같을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다 더하면 얼마야? 0, 0, 0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이해 갔어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죠? 이런 건 어때? 오메가의 연속 차수 10개 합은 얼마다? 오메가의 연속 차수 합은 3개 합은 얼마다? 연속 차수 3합 0이다. 아니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괄호를 이렇게 이쁘게 묶어줬다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이 어딨어. 그죠? 문제 푸는 사람은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죠? 쪼개볼게. 앞에 있는 오메가 너무 이쁘잖아 이거. 오메가의 연속차수 나오고요. 더하기 얘도 연속차수 아닌가? 네, 분수코도 연속차수 맞아요. 연속차수 맞습니다 얘들아. 그지? 3개씩 묶으면 다 0이야. 이게 10개 있잖아. 앞에서부터 묶지 말고 뒤에서부터 묶어 3개씩. 10개를 뒤에부터 3개씩 묶으면 하나 남죠. 얘 오메가만 남을걸? 얘도 뭐 분모에 있는 연속차수도 마찬가지야. 3개씩 묶으면 0이야 무조건. 그럼 이거 하나 남죠. 그럼 요거 2개만 남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니까. 그지? 마이너스 1 나오겠지. 그지? 얘가 뭐 요렇게 봐도 괜찮고요. 방법 끝도 없어. 엄청나게 많아 이런 거. 그죠? 오메가 재밌어. 그래서 그럼 2번 봐봐. 2번 있어 보이잖아. 오메가야 또. 그죠? 그죠? x 3제곱의 1이 오메가. 그죠? 그럼 pn이 1 더하기 오메가 2n에 그죠? 오메가 n제곱 물어봤거든. 그럼 이 상태에서 P30까지 물어봤잖아. 완전 처음 보는 유형이잖아. 그지? 믿음이 있어야 돼. 처음 보는 문제인데 오메가잖아. 3개씩 묶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구나. 그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자, 보면 1을 집어넣어볼까? 그러니까 3개씩 묶으면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나는 생각이 믿음이 있거든요. 1, 2, 3만 다. 1, 2, 3만 집어넣어볼게. 그냥 하는 거야 얘들아. 무슨 법칙 1 법칙 기대하지 마요. 모르는 문제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오메가는 몇 번이다? 넘버 3다. 자, 혹시 모르니까 4번까지는 내가 확인해 볼게. 밑에다 1번이랑 4번이랑 나는 같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거든. 의심하고 있는 거야.
예, 의심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얘를 정리하면은 오메가 1 제곱이랑 똑같고 오메가 1 제곱 똑같잖아. 똑같네. 그죠? 예상대로 3개씩 뭐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럼 결국 이게 30이니까 3개씩 묶었을 때 얘가 10세트가 나올 거라고 나는 확신이야 지금. 그지? 이렇게 푸는 거야 얘들아. 그럼 첫 번째 것만 계산할게.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자, 오메가 성질 뭐 이런 거 있잖아.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이거 마이너스 오메가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죠. 또 얘는 오메가잖아. 1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그지? 또 이거 1 아닌가? 이거 1 아닌가? 플러스 2분의 1이잖아. 그지? 예, 얘만 좀 틀리죠.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그게 몇 개 나와? 10개 나오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야 돼. 알았니? 이게 오메가의 성질이야. 됐죠? 잠깐만. 자, 몇 가지 문제를 프로그램 써가지고 좀 뽑아봤는데요. 예, 같이 한번 제가 몇 개 좀 선정해서 풀어보겠습니다. 2번. 뉴죠? 그죠? 3제곱에서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뉴예요, 뉴. 그죠? 그래서 뉴 나왔으니까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좋겠다. 아, 개수가 1, 마일 1입니다. 그죠? 뉴랑 뉴 바가 되고요. 뭐 여러가지 뉴 더하기 뉴 바는 1입니다. 뉴 곱하기 뉴 바는 1이에요. 됐죠? 뉴의 제곱 마이너스 뉴 플러스 1은 0이고요. 뉴 3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뉴 6제곱은 1이고요. 연속 차수 6합이 얼마다? 0이고요. 6개씩 묶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 넘버 6다. 뭐 이런 얘기. 그죠? 네. 지금 문제 봤더니 난리 났네, 지금. 그지? 이거 오메가라고 좀, 그죠? 얼마나 음흉합니까? 이거 오메가 아니잖아요. 뉴잖아요. 오메가랑 뉴는 달라. 근데 보통 시중 교재에서 오메가랑 뉴를 구별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틀리게 너무 편해. 그래서 봐봐. 난 뉴로 바꿀게. 그죠? 오메가를 쓰면 안 되지. 그지? 어쨌든 뉴 6제곱, 플러스 뉴 5제곱, 마이너스 뉴 4제곱. 다 차수 내려버릴 거야. 이렇게 있는데, 자, 봅시다. 뉴 6제곱은 1이지? 그죠? 차수를 3차 이하로 따로 내릴게. 뉴 5제곱은 마이너스 뉴 제곱이죠. 그죠? 뉴 5제곱, 뉴 3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부호가 바뀌면 뉴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마이너스 뉴제곱 플러스 뉴 빼기 1.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뉴제곱 나오고 플러스 뉴가 나오고 똑같네. 이거 사라지겠다. 이거 하나. 그지? 그럼 마이너스 2뉴 제곱 플러스 2뉴 마이너스 1인데 1차식으로 내리된다. 그럼 뭐 이거 쓰면 되지. 1차 내리는 거 요거. 뉴의 제곱은 얼마야? 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맞죠? 뉴 제곱 대신에 뉴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답은 1.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말하자면 이제 A는 1이고 이제 B는 0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A 더하기 B는 1이 될 겁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4번. 오메가야 뉴야? 오메가입니까? 뉴입니까? 근데 이거 오메가죠, 오메가. 그죠? 111이잖아, 개수가. 그지? 그러면 한근이 이제 뭐 알파 베타를 할 것도 없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예요. 그죠?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됐죠? 그랬을 때 S4 더하기 S5 더하기 S6이지. 그러면 오메가의 3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바의 3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4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4제곱 오메가의 5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5제곱. 근데 오메가는 넘버 3 연속 차수 3개의 합은 0. 오메가 바도 연속 차수 3개의 합은 0. 그냥 0이네. 그지? 얼마나 쉬워 이거. 그지? 알면 쉬운데 모르면 괴롭죠. 그죠? 다음 8번 문제 가볼게요. 8번. 자, 어떤 복수수가 있는데 더했더니 1이고 곱했더니 1이야. 이거 뭐야? 뉴죠, 뉴.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그죠? 두 분의 합을 이렇게 봤을 때 두 개 합이 1이고 곱이 얼마? 1이잖아. 그지? 예, 뉴라는 거를 이제 암시해요. 이거 뉴입니다, 뉴. 이렇게. 그지? 그럼 뉴가 또 나왔잖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자꾸 숨길 거야, 뉴라는 조건을. 또 오메가라는 조건을 찾아내야 돼요.
됐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바가 나오니까 바를 처리하려고 했는데 얘들아, 여기 곱셈 꼴이잖아 지금, 나눗셈 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래. 오메가 뉴 바는 뉴분의 1 이렇게 하고 싶어. 역수로 갈래 그냥. 여기서 뉴 바는 1 빼기 뉴보다 얘가 나은 것 같아. 그지? 나눗셈이랑 지금 엮였으니까 뭐 선택은 아무거나 해도 괜찮긴 해요. 그럼 정리 먼저 할게. 이거고, 이해가요? 뭐 지금 느낌 와? 그럼 뉴바가 뉴분의 1이니까 뉴 6제곱분의 1이겠네. 그죠? 얘가 이제 뉴분의 1이니까 분모로 와가지고, 그지? 얘도 뉴 제곱분의 1이니까 분모로 오니까 뉴 6제곱, 뭐야? 다 6제곱분의 1이네. 뭐지? 그럼 1이고, 1이고, 뉴 6제곱이 1이니까, 뉴는 6제곱이 1이죠. 넘버 6. 5개 있죠? 얼마나 간단해. 네, 넘어가. 다음, 10번. 이건 뭘까요? 자, 이거 10번 가지고 이제 눈치를 좀 빠른 사람들은 뭔지 알 거야. 실수부가 1이고 허수부가 루트 3 나왔으니까 이거 오메가입니까 뉴입니까? 그거부터 해줘야 되는데 까먹었다 치자. 답은 뉴예요, 뉴. 그죠? 답은 뉴입니다. 근데 이제 뭐 너네들이 뭐 프로가 아니잖아. 가르치는 나만큼 뭐 이렇게 많이 겪어보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까먹을 수 있지. 까먹었을 때 쓰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2차식 유도 쓰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너네들은 까먹었을 거. 둘 중에 뭐 오메가인지 뉴인지 헷갈리긴 하는데 헷갈려, 그지? 이 곱해 2차식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냥. 예. 이렇게 그래서 한번 제곱하면 되죠. 이 상태에서 제곱하는 겁니다. i만 혼자 남겨놓고 막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넘기고 정리해주면, 오호, 예, 개수가 1 마일 1이죠 역시. 그지? 예, 봤죠 뭔 말인지. 예, 이게 이제 뉴죠, 뉴. 그래서 뉴라는 걸 발견했으니까 이제 풀어볼게요. 뉴의 123제곱 마이너스 뉴의 123제곱분의 1인데 뉴는 6제곱이 1이에요. 그러니까 6의 배수 다 빼주면 되거든. 얘 6의, 그죠? 예, 6의 배수 싹 빼줍니다. 그럼 얼마나 남아? 뭐 120 빠지지 않냐? 뉴의 3제곱 마이너스 뉴 3제곱분의 1 아닌가? 그럼 뉴 3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고 답은 0이네. 그죠? 넘어갈게. 다음 14번. 자, 또 뉴죠, 뉴. 뉴라고 쓰고, 그지? 뉴. 뉴니까 바로 뉴로 갈게요. 뉴의 성질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근과 계수에서 뉴 더하기 뉴판 얼마? 1이고, 뉴 곱하기 뉴판 얼마? 1이고, 뉴 3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이고, 뉴 6제곱은 얼마? 1이고, 연속 차수 6합은 0이고, 당연히 얘는 맞죠? 그죠? 니은, 이거 뉴 3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지? 맞죠? 뉴 3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니은에서 묻고 있는 거는 뉴 마이너스 이거예요 지금. 이거 묻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1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 확인해 볼까? 요거 뉴를 나누면 뉴 빼기 1 더하기 뉴분의 1은 0이잖아. 그래서 뉴 더하기 뉴분의 1은 1인데,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이거 틀렸죠? 니은 틀렸네, 그지? 디귿.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항이 좀 되게 많다, 그지? 예, 천천히 적어볼게. 잘 모를 때는 뭐 쓴다? 연속 차수 6개, 그지? 그런 거 적어 써봐. 부호가 교대로 바뀌네요. 뭐 성질이 있긴 있어요, 이런 것도. 근데 다 외우지 못하잖아 우리가 지금. 그거 어떻게 다 외우냐, 그지? 그래서 일단 6개 묶어볼게. 6개. 여기도 1부터 0차식으로 0차 1차, 그지? 잘 봐. 1 빼기 뉴 더하기 뉴 제곱. 천천히 적어볼게. 6개만 앞에서부터. 여기가 6개야. 그 다음에 뉴 6제곱 더 마이너스 뉴 7제곱 나가는 건데, 생각해봤더니 이거랑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뉴 6제곱이 1이고 뉴 7제곱이면 뉴가 똑같고 그지? 그럼 이게 지금 그죠? 6개니까 이게 총 34개야 얘들아. 33개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몇 개 남아? 5개 나오고 30개 4개가 남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요거만 계산하고 그죠? 뒤에 4개만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하면 알겠지만 요거 0이에요. 그죠? 뉴의 성질이죠? 얘도 0입니다. 똑같아요. 계산해보면. 그럼 얘는 30개가 0이 돼버리네. 그럼 뒤에 거 4개만 잡으면 되겠네. 그죠? 그럼 맨 뒤에 거부터 적어주면 마이너스 뉴의 33제곱 플러스 뉴의 32제곱 마이너스 뉴의 31제곱 플러스 뉴의 이거 4개만 남는 거거든 지금. 차수 내릴게요. 자 6m에서 다 빼버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요거 0이지 그죠? U3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1 나오겠네 그지? 맞네요. 이것도 기억 되게 답이겠다. 자 이런 식으로 처음 보는 문제도 풀수. 자 이어서 연립 2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입니다. 뭐 2차 방정식은 아니고요 2차 연립 방정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뭐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중2 때 연립 방정식 배웠죠 얘들아 그지? 네 그거 이어서 좀 비슷한 양식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연립방정식이라는 거는 식이 두세 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는 게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네, 뭐 그 부분까지 이해 갈 거야, 그지? 그러면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연립하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 이차함 설명할 때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의 근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근데 그 이야기 여기서도 사용할 거고요. 그죠? 그래서 뭐 연립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네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연립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변수의 개수를 죽이는 거야. 변수의 개수를 줄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어릴 때 배웠던 뭐 가감법 대입법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그지? 변수를 죽이는 거였죠. x를 죽이고 또는 y를 죽이고 그냥 죽이기 쉬운 거 죽여가지고 x만 남기고 y만 남기면 x값이 나오고 y값이 나오면 대입해가지고 나머지 하나의 값도 구할 수 있는 거. 이게 연립방정식이었죠. 근데 이런 거였잖아. 미지수가 두 개를 출발했는데 뭐 가감법이랑 대입법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 미지수를 죽이고 그죠?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고 또 나머지 그죠? 다른 해를 구하고 그지? 뭐 이렇게 푸는 게 연립방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연립방정식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요거 푸세요.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지금 좀 애매해 포지션이. 교육과정에서 빠졌을까 안 빠졌을까가 좀 불편한 부분인데 뭐 내면 나오는 거고요. 안 나면 안 나오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선생님 마음입니다. 요거 보세요. 변수가 몇 개예요? 원래는 고1 과정에 이거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와도 되거든. 이거 3변수야. 그죠? 요거 3조건입니다. 3변수 3조건. 3변수 3조건에 대한 연립 방정식입니다. 3변수 3조건. 이해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좀 불편한 거지. 보통 우린 2개짜리만 풀었는데 지금 이제 3개짜리가 나오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얘들아 3변수 3조건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원이죠 원. 하나. 원킬입니다. 내가 이번 단어는 연립방정식은 1이라는 숫자에 되게 내가 집착을 할 거거든. 네. 3변수 1조건은요 한 놈만 죽이세요. 한 놈만. 한 놈만. 오케이? 즉 봐봐요. 풀어볼게 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보고 이거 풀라고 시키면 자 예를 들어서 요거 두 개에서는 너네들 Z를 주기가 편하지. 더하면 되니까. 그죠? 또 여기에서도 Z 주기 편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여러분들이 위에 거에서 Z를 죽이고 아래 거에서 Z를 죽여버리면 더 해볼게요. 자, 위에 거랑 아래 거 두 개 더 해버리면
이게 5가 되고요. 또 여기에서 이걸 빼버리면 이렇게 나와버리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풀었던 그런 연립방정식이 딱 x, y에 관한 이변수짜리 연립방정식이 나오잖아. 이게 함정인데 왜 함정이냐면 이런 식으로 안 나와 문제. 자, 문제 내가 좀 바꿔볼게 얘들아. 잘 봐. 너네들이 그리고 멈춰놓고 풀어봐. 여기에서 여기서 내가 뭐 3z라고 나오는 거 요렇게, 그죠? 변수 하나 늘려버렸어. 개수를 바꿨어. 그죠? 그리고 여기서 x라고 하는 거지. 자, 요렇게 좀 줘버리면 떡밥이 이제 완성이 된 거야. 그럼 아이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딱 보니까 어이구 z를 죽이기 편하네, 그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두 개를 또 더해요. 그죠? 그럼 2x, 그지? 똑같이 아까처럼 그 식이 나와. 근데 여기서 두 개에서 풀라고 시키면은 이제 z를 주기가 어렵잖아. 위에다 세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빼더라고 애들이. x는 공짜로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x를 빼버릴까? 그 y 빼기 플러스 2z는, 그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봐봐 얘들아. 어때? 여기 봐봐. 이 식 어때? 편해 불편해? 되게 불편한 식이 나왔거든요. 불편해요. 이거 편하지 않아요. 위에 거랑 얘랑은 좀 달라. 이걸 너네 차이를 느껴야 돼. 무슨 차이 있는 줄 알아? 여기서는 그냥 XY에 관한 연립방정식인데 여기서는 얘는 XY에 대한 식인데 얘는 Y랑 Z에 관한 식이잖아.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 여기서 또 뭐 Y를 죽여? Y를 죽이면 뭐하냐? X랑 Z에 대한 식이 또 나오는데 막 돌고 돌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거 계속 돌아요. 뭐가 안 돼. 알았니? 그래서 이거를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렇게 3변수 연립방정식 있잖아. 3변수 1차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를 팽 가는 대로 푸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너네들의 기획된 의도대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그럼 그 기획된 의도라는 건 뭐라고? 1킬이야. 숫자 1. 오케이? 나는 1킬이라고 불러. 아까도 얘기했지만 1이라는 거, 숫자 1이라는 걸 엄청나게 내가 강조할 거거든 이제. 자, 연립방정식은 숫자 1을 집착하세요. 알았지? 기억해. 숫자 1이야 연립방정식은. 그래서 이런 연립방정식 3변수, 그죠? 네, 3변수 3조건, 그죠? 이런 거 나왔을 때는, 변수가 많을 때는 한 놈만 죽인다. 계속 때리는 거야. 위에 거에서 x를 때렸으면 아래 것도 x 때리고, 위에 거에서 y를 때렸으면 아래 것도 y를 때려. 그러면은 답이 빠르게 나와. 알았지? 기억해야 돼 이거.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참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시고요. 자, 오늘 해야 되는 주인공은 이게 아니에요. 이제 뭐 이건 상식적으로 그냥 뭐 과거에는 뭐 내신 범위로 들어갔었는데 지금 빠진 것 같아 얘들아. 뭐 나올 수는 있지만. 자, 두 번째, 이번에 미지수가 2개짜리예요. 변수가 하나 줄었죠. 좋죠. 하지만 차수가 올라갑니다. 2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2변수 2차식입니다. 이거를 할 거야. 2변수 2차식에 대한 연립방정식. 그럼 2변수 2차식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죠? 숫자 1을 내가 강조를 할 건데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이 2차식이 우리가 풀기 어려워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차수를 내릴 겁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기억해. 변수가 2개인데 차수가 2차잖아. 무조건 1차식 만들기입니다. 무조건 1차식을 만드세요. 무조건 만들어져요. 알았니? 그러니까 1차식을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냐? 뭐 제일 간단한 거로 인수분해가 있겠죠. 그죠? 풀다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더라. 네, 인수분해가 제일 많아요. 그죠? 아니면 그냥 2변수 2차식인데 둘 다 2차식이 아니라 하나는 1차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2차랑 1차 조합이 되는 경우도 있어. 얘는 공짜야. 왜? 이미 1차가 나왔잖아. 내가 1차 만드는 게 포인트라고 했는데, 그죠? 1차가 나오면 땡큐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쉽고, 둘 다 2차랑 2차 조합일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되는 게 웬만하면 있더라. 알았니?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어. 특별한 케이스. 아니, 뭐 1차식도 없고 2차도 아니고 한데 이게 이제 대칭식 또는 순환식이라고 하는데,
자, 요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어. 알았니? 요거 같은 경우는 합을 곱을 치환하시면 끝나요. 좀 외워야겠죠? 합을 뭐 A라고 하고 곱을 뭐 B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풀면은 대부분 깔끔하게 나오고, 좀 특별한 케이스라서 뭐 내신 문제 한 문제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됐죠? 예를 들어볼게. 풀어볼게 내가. 자, 요거 문제 봐봐. 얘들아, 이거 보기 문제 풀어줘야 돼요. 보기 문제 쉬운 거 아니야. 보기 문제랑 마플 개념이랑 똑같아 레벨. 이거 풀어볼게. 자, 조금 변수 몇 개입니까? 변수 두 개잖아. 그지? 그런데 차수가 최고차가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이런 문제. 그런데 1차식이 나왔잖아. 얘가 1번 유형, 제일 쉬운 유형. 그죠? 1차식과 2차식의 조합. 근데 이미 약점이 1차식. 1차식 만들기가 포인트인데 1차식이 이미 있잖아. 얼마나 좋아. 그지? 얘 같죠? 이런 게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푸냐고? 대입법. 요 2차식을 이 1차를 없애버리고 2차 대입하면 돼요. 변수 죽이면 돼요. y를 죽이든 x를 죽이든 니들 마음대로 죽이면 돼요. 나는 y 죽일게. 내 마음대로. 이거지, 그지? 이 y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x제곱 더하기 이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빼기 3이니까 6은 0이 나오지. 어이구, 숫자가 이쁘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좀 내가 틀리지 않았을까? 잠깐만, 이 9 빼기 3은 6이고요. 아, 이게 내가 뭐 문제를 잘못 적었다. 야. 계산 틀린 게 아니라 문제를 잘못 적었네. 이게 5네요. 그죠? 이게 5면은 9 빼기 5니까 4가 되겠고, 이게 2가 되네. 그지? 그럼 이 다행히 인수분해가 되네. 근해공식까지 볼 필요 없네. 그지? 그럼 x는 얼마 나와? x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지? y가 가지고 구해줘야죠. x가 마이너스 1이면요, 여기 1차식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y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그죠? x가 마이너스 2면은 y는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답이 두 쌍이니까 답을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뭐 답을 정리할 때는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좌표처럼 앞에는 x값, 뒤에는 y값. 이렇게 잡아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적어도 괜찮아. x는 마이너스 1이면서 y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또박또박 다 이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어떤 조합이었어? 이건 2차랑 1차 조합이야. 이변수야. 자, 요거 볼까, 이거? 보기 3번. 얘들아, 얘는 어때? 자, 변수 개수부터 카운트하는 거야. 변수 몇 개야? 변수 두 개 맞죠? x, y, 그지? 뭐 연립방정식이니까 당연히 두 개 나와야죠. 차수는요? 둘 다 2차식이지? 오호, 2차랑 2차 조합이다, 그지? 자, 2차랑 2차 조합이 그나마 어려워요. 어떻게 푼다? 자, 누구를 1차식 만들까? 보통 1차식 만들 때 쓰는 방법이 인수분해를 제일 많이 씁니다. 인수분해 되는 거. 여러분, 인수분해는요, 잘 기억해야 돼. 인수분해는 누구를 인수분해하는 거야? 상수항이 0인 거 쓰는 거다. 상수항이 0일 때 인수분해 되는 거야. 대부분이 그래. 그러니까 위에 거 이게 있고, 아래 거 이게 있는데, 요게 상수항 0이잖아, 그지? 이거를 건드리는 거라고, 이거를. 알았니?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2, 1, y, y, 그지? 마이너스. 그럼 x 빼기 2y, x 플러스 y 는 0이지. 그럼 얼마 되는 거야? x는 2y가 되고 x는 y. 자, 됐죠? 이게 뭐야? 1차식이잖아. 이거 하는 거야, 이거. 1차식을 만들기 위해서 인수분해 하는 거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푸는 거다. 이거일 때 이 식이랑 나머지 식이랑 연립을 하고, 이거랑 이거를 한번 풀고, 이 식이랑 이 식이랑 한번 풀고, 그지? 또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두 번 풀고. 이래서 답이 좀 많이 나와. 알겠니? 이 식이랑 이 식이랑 푸시고, 이 식이랑 이 식이랑 풀고. 풀어볼게. 1번. 위에 거부터 할게. 1번. x는 2y일 때. 자, x 대신에 2y 집어넣을게요, 그냥.
x 대신에 2y를 집어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4y 제곱, 2y 제곱, y 제곱, 7y 제곱이 7이니까 y 제곱은 1 나오네, 그지? 그럼 y는 1이고 y는 마이너스 1이고. 자, y가 1이면요 여기서 받는 거니까 y가 1이면 x는 2가 되겠지. 여기서는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따라서 답이 뭐가 나온다? 답을 적으면 이렇게 적어야죠. 이렇게 항상 x부터 적으세요. x는 2일 때 y는 1이다. x는 마이너스 2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렇게 두 개 나왔어. 또 있잖아. 근데 얘도 봐줘야지. 얘도, 그지? x랑 마이너스 y랑 같다. 또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세요. 그죠? 뭐 이런 느낌으로, 그지? 그럼 얘는 y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y제곱이 7이 나오네. 그럼 y는 루트 7이 나오네. 또는 y는 마이너스 루트 7이 나온다. 그지? 그럼 x는 얼마겠어? 뭐 바뀐 x는 마이너스 y니까 부 바꿔주면 되겠지. x는 마이너스 루트 7이 나오고, 여기서는 x는 루트 7이라고 적으면 되니까 답안 정리할 때는 또 정리해볼까? 정리할 때 좀 보세요. x는 이거 마이너스 루트 7이면 y는 루트 7이다. 또는 x가 루트 7이면 y는 자 마이너스 루트 7이다. 자, 요렇게 해도 괜찮고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얘는 어때? 부호만 다르잖아. 얘는 숫자가 다 다른데 이게 부호만 다를 때 이렇게 치면 돼요. 한 번에. 귀찮잖아. 한 번에 y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다. 근데 얘들아, x랑 y는 부호 반대지. 그럼 y는 이렇게, x가 플러스일 때 y는 마이너스고 x가 마이너스일 때 y는 플러스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7이다. 그래서 복부호 동순. 복부호라는 게 이제 중복된 이게 복부호라는 게 중첩된 부호를 말하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이 녀석을 이제 복부호라고 하는데, 동순, 같은 순서다. 부호는 동일한 순서예요 라는 뜻이에요. 이해갔죠? 이렇게 적어줘도 괜찮아. 자신 없으면 따로 적던지 이렇게. 자, 얘는 어떤 유형이었어 얘들아? 2차와 2차로 만나서 인수분해하는 케이스. 포인트가 뭐야? 1차식 만들기가 포인트야. 자, 세 번째로 이제 대칭식으로 나와 있는 게 있거든. 아까 내가 말했던 게 이건데, 문제를 보면요 대부분 대칭입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x랑 y랑 자리 바꿔도 식이 같잖아. 그죠? x 대신에 y 집어넣고 y 대신에 x 집어넣으면 똑같잖아 지금. 이런 거. 그래서 보기 4번 풀어볼게 내가. 자, 얘는 너무 노골적이긴 한데 처음이니까 뒤에서 뭐 한 번 더 볼 거니까 이거지? 얘들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대칭식이긴 하죠. 대칭식인데 그냥 대입법 쓰면 되지 않을까? 그죠? 왜? 얘는 1차식이잖아. 얘는 2차식이잖아. 이게 제일 빠른 거잖아. 제일 쉬운 방법. 뭐 대칭이고 뭐고 간에 1차가 나오면 끝나는 거라 했잖아. 1차식 만들기가 포인트인데 1차가 있는데 뭐 이거를 왜 우리가 굳이 대칭식으로 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얘는 좀 그렇고 좀 어려운 거. 아까 요거 풀어볼게 내가. 차라리 보기 4번보다 마플 해설에 있는 문제 풀어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3이고 요렇게. 어때? 변수가 몇 개야? 변수가 2개. 그죠? 2차식이지 둘 다. 얘 2차입니다. 얘 2차고 얘 2차고 얘들아 얘도 2차식이다. 너 1차 아니다. x에 관한 1차고 y에 관한 1차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도 없으면 2차라고 보는 거야 이거. 됐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1차식이 없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 안 되잖아 지금. 그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순환식이잖아. 대칭식이잖아. 그럴 때 합과 곱을 치환하면 돼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갑자기 훅 바꿔버려. 그지? 훅 들어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합과 곱으로 표현 가능하거든. 이렇게. 그지? 이게 3이거든. 따라서 조건을 정리하면 a제곱 빼기 2b는 얼마?
3이라고 바뀌죠. 그 얘는 이거 A고 B 아니야? 그죠? A 더하기 B는 바로 밑에 쓸게요. A 더하기 B는 0이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식을 좀 관찰을 해보면 좋은 일이 발생했어. 어떤 좋은 일이 발생했어? 1차식 나왔잖아요. 여기 1차식. 중요한 게 1차식이라며. 그지? 1차가 나왔고 얘는 2차식이잖아. 그럼 1차를 2차에 집어넣으면 된다 했어 안 했어? 했지. 그죠? 집어넣으세요.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죠? 그죠?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A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B는 마이너스 A는 3. 뭐 이런 느낌 아닌가? 그럼 A는 1이고 마3 맞죠? 끝. 그럼 A가 1이면 A랑 B는 부호 차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3 이렇게 두 개 답이 두 쌍 나오겠다. 그지? 이게 답입니다. 이해 갔어? 됐고. 자, 보기 5번은 좀 이따 이제 문제 마플에서 보면 될 것 같아. 이건 하지 말고 뭐 이건 필요 없어요. 얘도 뭐 직선에서 배울 거고 이거는 교육과정 외고요.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빠져나갔어 지금.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마플 개념 익힘 1번으로 가보자. 어제 보시면 합이 나왔죠? 합이. 그죠? XY 연립방정식이잖아. 변수 몇 개인지 확인해. 2개. 차수 확인해. 1차가 보이지? 약점이 같지? 그럼 대입하면 끝났지. Y 죽이자. Y는 X 플러스 1이니까, 그지? 대입해. 인수분해 3, 4 X가 3이면 Y는 4 X가 마사면 Y는 마3 그래서 답이 두 쌍 이렇게 나온다. 자, 제일 쉬운 문제죠. 1차식이 오픈된 연립방정식. 2번도 마찬가지. 이거 1차식입니다. 순환식이긴 해요. 순환식인데 합으로 가는 게 이거 그죠? 이거를 누가 합으로 가 이렇게 안 해. 그지? 그냥 대입법 쓰면 편해. 알았어? 예, 순환식은 1차식이 없을 때 쓰는 겁니다. 넘어가. 꼭 문제 풀어보세요. 이런 문제 480 하나 풀어줄까 그냥? 이거 뭐 질문 나올 것 같으니까 해볼게요. 연립방정식 풀라고 맘먹었어 얘들아. 봐봐. 풀라고 맘먹었는데 풀려 안 풀려? 안 풀리지. 왜 안 풀리 이게? 아니 변수가 K가 들어가 있잖아. K. XY 구해줘야 되는데 K가 좀 방해하잖아. 네, 이럴 때 문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할까? 자, 변수가 두 개. 1차식이 보여요. 어이구 땡큐네. 그지? 근데 K가 있어. 일단은 뭐 1차식 보이면 대입하는 겁니다. Y 집어넣을게요. Y는 2x-5예요. 집어넣어. 그지?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봐봐. 뭐야 2차 방정식이 나왔잖아. 뭐가 될 것 같긴 한데 그지? 당연히 돼야죠. 오직 한 쌍의 해. 한 쌍의 해란 얘기는 잘 들어야 되라. X값도 하나고요 Y값도 하나란 얘기입니다. 이거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X가 몇 개라고? 한 쌍. 근이 한 개. 2차 방정식인데 근이 한 개. 중근 판별식이 0 또는 뭐 완전 제곱식. 우리 엄청나게 많이 했지. 내 판별식 갈게. 판별식. 제발 짝수 공식 좀 씁시다. 오케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A씩. K는 마이너스 6 그지? 그럴 때 뭐 중근도 물어봤지. 여러분 K에다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요 그죠? 네, 마이너스 6. K는 6 그지? K에다 6 집어넣으면 중근 나와요. 중근 얼마예요?
x는 2가 준 건 맞죠? 완전 제곱식 딱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k값을 구했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 나오는 거 신기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고, 이게 알파죠. x값이니까. 그러면 알파는 2고요. y는 여기 x2 나왔잖아. x2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4 빼기 y는 5니까 y는 마이너스 1. 얘가 베타네, 그지? 넘어갈게. 이런 거 잘 나와. 대충. 자, A의 넓이는 B의 넓이랑 같다. 근데 뭐 32인, 예, 길이가 32인. 뭐 그렇대, 그지? 근데 정사각형이구나. 그죠? A의 넓이는 B의 넓이랑 같다는 얘기는 얘를 그냥 X라고 할게요. 그럼 얘도 X가 되는 거 아닌가? 얘를 Y라고 합시다, 그지? 근데 이렇게 놓고 다시 표현할게. 그죠? 다시 할게. 미안. 그니까, 다시 정리하면, 자, 연립방정식은 뭐, 그죠? 연립방정식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예. 자, 볼게. 일단 조건을 보면은, A의 넓이와 B의 넓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한 변의 길이 같은 거죠? 정사각형이라고 나와 있고, 그지? 그럼 여기를 내가 X라고 하고요. 여기를 X라고 하고요. 여기를 Y라고 합시다. 됐죠? 그리고 한 변의 길이, 네, 조건을 좀 살펴보면은 A의 한 변의 길이는 X인데 C의 한 변의 길이는 Y. X가 Y보다 길다. X가 Y보다 크다. 또 이 둘레의 길이가 32라고 나왔잖아. 그럼 이 둘레 A는 둘레가 4X 4Y잖아. 그지? 4X 더하기 그럼 4로 나눠주고 8X 4로 나눠주면 자, 조건 하나 나왔죠. 이렇게. 또 넓이의 합은 20이다. 넓이는 x제곱이고 x제곱 y제곱 아니냐? 그럼 2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2.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관찰을 해봤더니 자, 변수 몇 개? 변수 2개. 그죠? 변수 2개인데 1차식에 보이지? 이렇게 1차 보이면 게임 오버야. 그냥 집어넣으면 끝나. 1차 보이는 연립방정식이 제일 쉬운 건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지? 그럼 2x제곱이고 y제곱이니까 이렇게. 자, 암산 좀 할게요. 4x, 6x 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4파 32x. 와, 숫자 봐라. 64 빼기 22, 42. 숫자가 맞나, 이게? 2로 나눠지지? 음, 37? 이렇게 하면 되나? 97 맞죠? x는 3하고 3분의 7 나오겠다. 오케이. 야, x가 3이면 y는 2가 나와요. 근데 x가 3분의 7이면 3분의 14니까 y는 3분의 10인가 나오겠다. 그지? 그럼 y가 더 크네요. 얘는 x가 더 큰데 얘는 y가 더 크니까 얘는 안 되겠다. 그지? x는 3하고 y는 2. 그죠? 그래서 A의 한 변은 X니까 답이 3이 되겠다. 그지? 뭐 그냥 그렇고 문제야. 이 연립방정식 중에서 그 활용 쪽은 내 생각인데 차라리 중2 때가 더 어려워. 자, 3번 볼게요. 자, 변수 봐봐. 변수 몇 개예요? 2개. 그지? 변수 2개죠. X, Y. 차수 둘 다 2차식이죠. 맞죠? 네, 둘 다 2차식입니다. 근데 상수항이 0 되는 게 있죠. 가만히 봤더니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인수분해로 1차식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죠? 첫 번째 식 인수분해 바로 해버릴게. 이런 식으로. 그럼 x는 y 또는 x는 2y. 두 개 나왔죠. 그지? 그리고 두 번째 식 있죠? 대입. 요렇게 대입하고, 그지? 요렇게 대입하고, 그지? 네, 두 개 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답이 두 쌍 나오겠지. 자, 첫 번째 x에다가 y 집어넣으면요. 어떻게 되겠어? x제곱 더하기 x제곱이죠? 2x제곱이 10이니까 x제곱은 5가 나오고, 그러면 x는 루트 5가 나오거나 y는
마이너스 루트 5,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죠. 한 마리 적어볼게, 이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 y는 얼마야? 부호까지 같잖아.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지? 또 두 번째. x에다 2y 집어넣어봐. 2y 집어넣으면 4y 제곱 y 제곱이니까 5y 제곱이 10이 나와. y 제곱이 2가 나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지? 이거 y인데 잘못했네. 여기 좀 잘못했네. 여튼 답은 그대로니까. 그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2죠.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2로 적어주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4가 아니고 얘가 지금 2겠죠. 2. 미안. 그죠? 그래서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적었을 때는 뭘 적어준다? 복부호 동순. 복부호 동순. 이런 말을 적어주셔야 돼요. 꼭 넘어갈게요. 다음 4번. 자, 변수 개수 카운트한 다음에 1차식이 있나 확인해봐. 없죠. 그죠? 없어요. 그러니까 1차식이 포인트예요. 무조건 원킬이. 변수가 3개짜리는 변수 하나만 죽이는 거고, 2차식 같은 경우는 1차식, 원차식, 1차식, 원차식. 그래서 1을 내가 강조한 이유가 이거야. 1차식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1차식이 지금 없어요. 근데 식을 가만히 봤더니 순환식이지. 대칭식이라고. 그지? 그때는 어떻게 한다? 합과 곱을 무조건 합과 곱을 A, B라고 치환한다. 그리고 A, B로 문제 좀 바꿔볼까?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 정도 암산 되죠? A제곱 빼기 2B죠. 이거 B죠 바로. 어때? 1차식이 나온 게 아니라 아예 해가 나왔잖아. 그치? 그럼 B에다 6 집어넣으면 되겠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이니까 25가 되겠네. A제곱은 25.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5. 그죠? 그래서 답이 두 개예요. A가 5일 때 B가 6이 나오는 경우. 두 번째로 A가 마이너스 5일 때 B가 6이 나오는 경우. 둘 다 봐줄게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집어넣어요. 그러면 x 플러스 y는 5, xy는 6.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가는 거야. x, y를 두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 그죠? 답안지에서 이제 그렇게 설명하셨죠. 그죠? 근데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얘도 괜찮아요. 편하게 아무것도 안 쓸게. 1차식이 나왔잖아. 얘가 1차식이잖아. 집어넣는 거야. y는 얼마? 5 빼기 x. 이렇게. 원리는 똑같아. 1차식 나오면 걔만 공격하면 돼요. 그럼 얘를 여기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지? 좀 느리지만 그래도 좀 복잡한 거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그냥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정리하면 여기서 x는 2가 나오고 y는 x는 3이 나오죠. 2, 3. 그럼 x가 2면은 y는 3이 나와야지. 네, 더해서 5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는 y는 2가 나와야지. 이렇게 한 쌍이 나오고요. 이번 두 번째, 이번에 이거 해볼게. a가 마이너스 5고 b가 6일 때, 그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5고 xy는 6이잖아. 또 y 대신에 마이너스 5 빼기 x를 대입해 버리면, 그지? 뭐 이렇게 나와. 이렇게 또 인수분해가 x는 마이너스 2하고 마 3이 나와. 똑같아. 그럼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기 때문에 y는 마 3이 되고 y는 마이너스 2가 된다고. 그냥 이게 다야. 이해 갔죠? 끝. 자, 이런 거 다 풀어보세요. 다음. 자, 연립방정식은 뭐 좀 많이 내용이 더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등장하는데, 이 공통근과 부정방정식, 둘 다 되게 중요해요. 되게 멋있는 놈들입니다. 일단 공통근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공통근. 일단 설명 보시면요. 공통근은요. 말 그대로 공통인 근이거든. 이거 2차 방정식 풀어버리면, 그죠? 그죠?
3하고 마일 나오거든. 요거 풀어버리면 3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 그럼 공통은 누구야? 공통분은 3하고 그냥 3이죠. 3. 그지? 그런데 너무 쉽단 말이지. 그래서 문제 이렇게 안 줘요. 문제 이렇게 안 줍니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구하는 거 말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죠? 설명 잘 들어야 돼요. 공통근 중요해. 별명이 들어가. 내가 말했잖아. 나 듣보잡한테는 별명은 안 붙여요. 뭐가 있을 때만 뭐가 있을 때만 난 별명을 붙이는 사람인데, 그죠? 공통근은 스토커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신기한 거 보여줄게. 지금 이게 공통근이 3이 나왔잖아, 얘들아. 그지? 봐봐. 이게 있고요. 이게 있어요. 두 개를 빼볼게. 한번 연립해서 빼볼게. 빼면은, 그죠?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0이 나와. x는 얼마 나와? 3이 나와. 이번엔 위에 거에다가 2배를 하고 그냥 더해볼게. 빼기가 아니라 더해볼게. 그럼 2x제곱 x제곱이니까 3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5x가 나오고, 그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가 나와. 이거 근중 구해볼까? 이거 인수분해 돼요. 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그럼 근을 구하면 x는 3하고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지. 뭐 더해도 의미가 없는 짓이라 바로 설명할게. 두 번이면 충분한 것 같아. 지금 그냥 나는 아무렇게나 막 했거든요. 그때 x는 3이라는 글이 나왔는데 또 아무렇게나 막 아무데나 몇 배를 한 다음에 두 개를 더했어. 뺐어. 그지? 인수분해 해봤어. 3이 나오죠. 그죠? 내가 왜 스토커를 하는 줄 알겠어? 이 공통근의 성질은요, 공통근이 나오는 두식 있잖아. 그 두식을 내가 어떻게 연립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그 안에는 존재해요. 그러니까 항상 따라다녀. 항상 두식을 어떤 식으로 연립하든지 간에, 그죠?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 주변에 있어. 그래서 스토커야, 별명이. 얘 같지? 그러면 얘를 내가 이용을 해서 공통근을 구할 거거든. 그러니까 공통근을 구하는 방법은 어려운 부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어려운 부분, 즉 차수가 높은 식들 있죠. 차수가 높은 부분들을 내 마음대로 막 마음껏 식을 막 어떻게 연립을 하더라도 그 안에는 공통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 그지? 그죠? 무조건 있다며, 공통근이. 그러니까 공통근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내가 이제 이용할 거란 얘기지. 뭐 이런 느낌이야. 나를 따라다니는 스토커가 있다는 걸 내가 이제 내가 발견을 했어. 아, 누가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그지? 이 스토커는 반경 10m 안에, 내 반경 뭐 100m 안에 무조건 존재하는 애야. 그럼 나는 걔가 누군지 알고 싶잖아. 그지? 그럼 어디로 가면 되냐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도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변 100m 밖에, 그죠? 주변 100m에 아무것도 없는 섬이라든지 바다, 운동장 가운데 내가 딱 서 있잖아, 혼자. 그러면 얘는 약속이 뭐야? 내 주변 반경 100m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며. 그죠? 내가 딱 여기 멀리 나 혼자만 있는 곳으로 갔을 때도 누군가 있어야 돼. 그지? 얘가 스토커야.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면 찾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자는 얘기지. 그러면 따라오는 애가 스토커다. 그런 느낌이야. 알았죠? 보기 2번 봐봐. 인수분해가 안 돼서 당연히 못 구하지. 이 정도면 사람이 바글바글한 문제야, 이게 지금. 스토커가 있대. 공통근이 있대. 스토커가 있대요, 분명히. 그게 누구냐? 지금 묻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 갔지? 어떻게 한다고?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단 주변을 좀 한가하게 만들어놔. 한가하다는 얘기는 차수가 진짜 엄청 센 거거든요, 파워가. 차수를 줄여버려, 그냥.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공통근이 있어야 돼. 근데 이거 인수분해 돼버리거든, K 빼기 3으로. 이렇게 되거든. 얘가 0이 되려면 K가 3이 되든지 X가 1이 돼야 되는데, 참고로 K가 3이 돼버리면 어떤 식이 돼? 같은 식이 돼버리지.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공통근이 되는 건데, 그지? 맞죠? 괜찮네, 그지? 공통근 있네. 또 X가 1 그럼 나왔잖아. 이게 바로 공통근이야, 그냥 이거. 그죠? 이게 공통근입니다. X값 나오면 그게 바로 범인이에요. 1 집어넣으면 얼마 될까? K가
1 더하기 k 더하기 3은 0. k는 마사가 나오겠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k는 3이 나왔는데 여기서 k가 마사도 공통분을 가진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주변의 방해 요소를 없애버리는 뭐 널찍한 광장, 바다, 운동장 한가한 곳으로 갔을 때 따라오는 거, 그게 바로 공통분입니다. 그래서 k 값은 3 또는 마사가 된다. 이런 문제 되게 괜찮은 문제. 당장이라도 내신 나올 수 있는 문제야. 오케이. 다음. 자, 부정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니 불자에 정할 정자예요. 바르지 않다, 낫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 그냥 쉽게 한문이라서 그런데 답이 좀 여러 개 나온다. 그러니까 잠을 열자법으로 갔을 때 열쇠가 몇 개? 열쇠가 여러 개. 오케이? 그냥 그런 느낌으로 답이 좀 다양하게 나오더라.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변수, 보통 변수의 개수랑 조건의 개수는 내가 항상 같아야 된다고 말했잖아. 수학 문제 풀면서 얘들아, 그지? 그죠? 변수가 조건이랑 같아야 우리 문제 풀 수 있거든. 아까 우리가 풀었던 모든 문제들은 다 조건이 2개씩이었어요. 변수 2개였고, 그지? 변수가 3개면 조건 3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변수가 조건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못 풀어 원래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좀 식이 아닌 말로 추가적인 조건 나와가지고 구할 수 있게 나와요. 그래서 이 추가적인 조건이 보통 정수 조건이 있고요, 실수 조건이 있습니다. 잘 나와요, 둘 다. 한 문제 나올 겁니다, 내신에서. 그럼 첫 번째, 정수 조건에 대한 부정방정식은 설명할게요. 강제 인수분해를 합니다. 인수분해는 아닌데요, 그냥 인수분해 하는 척만 할 거야. 강제로. 오케이? 강제 인수분해. 그래서 여기 예를 좀 들어볼게, 얘들아. 이런 문제. 봐봐. 이거를 만족하는데 정수 xy라는 말이 있잖아, 그지? 변수가 2개인데 등호가 하나뿐이 없죠. 이런 느낌이지. 조건이 더 많네. 변수가 더 많네, 조건보다. 그지? 못 풀어요, 원래는. 근데 여기서 정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풀 수 있어요. 강제로 인수분해 하는 방법은 x는 x끼리 묶고 나머지대로 묶으면 돼요. 또는 y는 y끼리 묶고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묶으면 돼요. 아무거나. x 좋으신 분은 x 묶으시면 되고요, y 좋으신 분은 y 묶으면 됩니다. 난 x 묶을게요. x를 묶으면 강제야. x를 묶였지. 그럼 나머지 부분을, 여기가 강제로 되는 부분인데 얘를 만드는 거야, 이 모양을. y 빼기 1을 만드는 게 포인트야. y 빼기 1이 있으니까 강제로.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지우고 마이너스로 한 다음에 무조건 y 빼기 1을 적어. 얘랑 똑같은 모습을 적으면 돼, 그냥. 이게 강제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같은 식인지 확인해 볼까? 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x니까 똑같죠? 똑같네? 이건 우연히 좋았다, 그지? 근데 우변이 0이 아니라 2잖아. 보통 인수분해라고 말하면 이게 0이 돼야 돼요. 근데 얘는 2입니다. 그래서 강제 인수분해. 그 왼쪽 걸 인수분해 해버리면 y 빼기 1이 공통인수잖아. 얘를 묶여요, 그죠? 그럼 x 빼기 1 나오는 거잖아. 얘가 2. 자, 이게 강제 인수분해가 된 모습이야. 이렇게 유형이 나와요. 됐나? 그럼 곱해서 얘들아, 곱해서 2가 되는 거 정수 많이 없어요. 1이거나 2이거나 2이거나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 그래? 이럴 때 표를 만드시면 됩니다. 표. 그럼 x랑 y의 표를 만들어 볼까? 천천히. 얘들아, y 빼기 1이 1이면 y는 2가 되는 거야. 다 1씩 더하면 되겠다, 그지? x 빼기 1이 2니까 넘기면 1씩 올라가네. 3, 2, 마이너스 0. 그지? 이게 답이에요. 이 4개가 답이에요. x가 3일 때 y는 2고, 2일 때 3이고, 마이너스일 때 0이고, 0일 때 마이너스 1. 이게 다 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부정방정식 중에서 정수조건 부정방정식. 그러면 실수조건 부정방정식은 뭐가 있냐? 실수가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 예를 들어서 얘들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래.
대신 x가 실수래. 이거 만족하려면요, x가 0 또는 y가 0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느낌이 안 오시는 분들은 좀 감이 떨어지시는 분들인데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x가 내가 1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x가 1이면 1 더하기 y 제곱이 0이 되는 거잖아. 그 y 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돼야 되는데, 야, 제곱해서 음수 나올 수 있니? 허수 없어요. 허수 없고. 그지? 불가능하잖아. x가 1일 때 y가 안 나와. 그지?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곱해서 0이 되려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둘 다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실수조건 부정방정식은 다 이겁니다. 다 이거. 제곱해서 0이 나와요, 무조건. 그래서 자, 보기 4번을 내가 좀 풀어볼게. 자, x도 제곱이 보이고 y도 제곱이 보이고 실수라는 말도 보이니까 변수가 두 개인데 조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타이밍이 실수에 대한 부정방정식이라고 나는 예상이 돼요. 그러면 x끼리 먼저 좀 묶어보자. 완전제곱식이야. 얼마 필요해? 절반의 제곱이니까 9가 필요하죠. 빼기 해주시고 묶어주고, 또 이번에 y 묶어줄게. 얼마 필요해? 16 빼기 16 플러스 25는 0이지, 그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이지? 적어줘. 그 다음에 마이너스 9가 튀어나가는데,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 플러스 25 사라지네, 3개가 0이 되죠. 그럼 x는 얼마야? 3하고 y는 4. 그죠? 딱 이게 실수조건 연립, 실수조건의 부정방정식. 얘가 또 쉽죠? 네, 끝입니다. 뭐 이런 거는 좀 필요 없고.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맞풀 5번. 오직 하나의 공통글이 스토커가 한 명뿐이 없대, 얘들아. 스토커가 한 명입니다. 봐요. 공통글은 뭐다? 스토커를 잡으려면 어떻게 한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간다. 제압한다. 빼버리면 되겠지. 그죠? 빼버리면 2차가 죽잖아요. 차수 죽이는 게 제일 편해, 일본 형식은. 어때? 인수분해가 된다. 그럼 m이 3이거나 x는 1. 자, x는 1은 공통근입니다, 이미. 그럼 얘도 관찰해야 돼. 어떤 상황인지 대입해. 그러면 m에다가 3, 3을 집어넣어 버리잖아. 그럼 얘도 3이 되고 얘도 3이 돼. 그럼 공통 같은 2차 방정식이 똑같은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죠? 공통근이 같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얘는 오직 하나의 공통근 조건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x는 1이 공통은 되는 거고요. 그죠? 1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m값만 구하면 되지 않을까? m은 마사. 그죠? 네, 그래서 그 답은 m은 마사입니다. 답은 이거예요. 또, 자, 이렇게 다 죽여보세요, 한번. 네, 죽이다 보면은 공통은 보입니다. 마지막 정수조건의 부정방정식 6번. 자, 변수가 몇 개입니까? 2개인데, 그제 조건이 하나고, 정수, 예, 많이 나와요. 부정방정식, 강제 인수분해. 어떻게 한다? x, y 하나 골라서 한 놈만 인수분해 해버려. 나머지는 무조건 따라하기. 알았지? 나머지는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누굴 따라간다고? 얘를 따라가는 거야. 이거 모양 만들었죠, 이거에서. 마이너스 3을 뽑아주고 무조건 y 빼기 3 만들어 보려고. 괜찮으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똑같아? 이거 똑같이 나오고 얘 똑같이 나오고 얘 똑같이 나오는데 얘가 틀리잖아. 얘만 바꾸면 되겠지. 이거 얼마야 얘들아? 플러스 9잖아. 얘는 9인데 밑에 건 9인데 위에 건 4니까 빼기 5를 해야 같은 식 되는 거 아니야? 네, 같은 식이니까 0이 되겠죠. 그 다음 묶어주세요. 인수분해 넘겨주세요. 5. 자, 여기서 푸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정수 곱하기 정수에서 5는 나오는 거 몇 개 없어 얘들아. 1, 5 5,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든다 그랬지? 표 만들어요. 다 3 더하면 되겠다. x 빼기 3이 1이니까 그죠? 3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4 8 2 마이너스 2 y 빼기 3이 5니까 y도 3 더하면 되겠네. 8 4 마이너스 2 그지? 답이에요 이게. 네 쌍 나오겠다 그죠? 네, 이렇게 네 쌍 더하면 답이에요. 간단하죠? 요령만 알면 쉬워요. 마지막 계속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이 안 끝나네. 7번 뭐 이렇게 많은 거야?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완전 제곱식으로 묶으면 대부분 0이 나온다. 이 기본기라는 건데 그 방학 때 원 배우신 분들은 아마 쉬울 겁니다. 이거 원에서 나오죠. 자, 원이 아니라 그냥 완전 제곱식 그지? x끼리 묶어요. 얼마 필요해? 절반의 제곱이니까 4 빼기 4 y제곱 플러스 6y 얼마 필요해? 절반의 제곱이니까 9 빼기 9 더하기 13. 자, 정리해주면 여기 완전 제곱식이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y 플러스 3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13이니까 0되네. 어이구 0 돼버리네. 그럼 x는 얼마? 2 y는 얼마? 3. 1번은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2번 갈까요? 2번. 야, 2번이 좀 어렵네. 이게 어렵네. 이렇게 분명히 부정방정식은 맞아요. 변수가 더 많고요. 실수 조건이고요. 2차식이 나오니까. 예? 자, 이게 아마 안 풀려요. 이거 정말 천재성을 발휘해 줘야 되는 문제거든. 너네들 여기서 완전 제곱식 묶어낼 수 있을까? 이 XY 항이 들어가면은 XY가 섞여 있다는 얘기거든. 그죠? XY가 섞여 있다는 얘기라서 글쎄요. 이거는 진짜 뭐 안 보입니다. 이거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교과서적인 풀이 할 때나 쓰는 거고요. 실전에서는 얘만 나올 겁니다. 아마도. 네, 2번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교과서로 공부해서 뭐 됐다? 아니야. 그거는 좀 너무 현실과 거리가 먼 이상적인 이야기들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만 보더라도 교과서는 다 완전 제곱식인데 완전 제곱식 아니거든. 좀 푸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되게 어려워. 근데 어려운데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이게 x, y가 실수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실근으로 볼 거야. 일단 x가 좋아, y가 좋아. x도 괜찮고 y도 괜찮으니까 편한 거 아무거나 볼게요. 나 x로 할게요. x에 관한 내림차순. x에 관한 내림차순 방정식으로 좀 만들어 보면은, 그죠? 2차 방정식이 나와요. 미리 말하면. 근데 2차 방정식인데 x가 실수이기 때문에 실근입니다. 거기까지만 해볼게요. 일단 그럼 x 있는 거 다 묶어. x 있죠? 썼고요. x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 그지? 2로 묶어. 왜 2로 묶냐면 짝수공식 쓰려고 그래. 짝수공식. 이렇게 x에 대한 내림차순. 이걸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보자는 얘기야. 봤지? 근데 x가 실근이거든. 여러분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예, 뭐 서로 다른 점이 없으니까. 그럼 짝수공식 갈게요. 짝수공식 쓰세요. 이제 그만 고집 버리고. 그죠? 그럼 뭐가 되냐면 전개해봐. 9y제곱 더하기
18y 더하기 9. 자, 양변을 마이너스 9로 나눠줄게요. 부동만 바뀌죠? 마이너스 9로 나왔으니까, 그지? 재밌는 일이 발생했네. 완전 제곱식이 되네. 야,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작을 수 있나요? 없죠. 완전 제곱식은 항상 제곱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죠. 0이랑 같을 수는 있죠. 그죠? 언제? 0이 돼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y는 1이 나오지, 그지? 이렇게 구하면 판별식으로 풉니다. 판별식으로 풀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x는 어떻게 구하냐고? 어떻게 구하긴? y에다 1 집어넣어서 나오는 x값의 답이지. 그지? 자, y에다 1 집어넣으면 잘 봐. y에 1 집어넣었어. 그럼 이게 6인가요? 12x 18는 0이죠. 그죠? 그럼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0이지. 그럼 x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 0이 되네. x는 마3이라는 글이 또 중군과 중군으로 나오지. 그래서 x는 마3이고 y는 1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으로 풀어요. 여기서 책에 있는데요. 방법 1을 이거 못 써먹어요. 여러분 방법 2로 가야 됩니다. 오케이? 네, 이거는 좀 유명한 스킬이니까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이 바로 되는 것들 있잖아요. 얘처럼 위에 것처럼 그 완전 제곱식 쓰면 되는데 대부분 안 되는 문제가 나올 거야. 너네들 이거 싫지? 너네들이 싫어하는 게 문제로 나오는 거야. 알겠니? 자, 여기까지. 이번 들은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볼게 됐습니다. 수고했어요.